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처처 불상까지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사불공. 처처가 장소였죠. 그래서 그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 있건 내가 있는 곳에서 마주하는 모든 대상들은 부처다. 왜? 공적영지의 작용이니까. 나의 공적영지의 작용으로 색깔, 소리, 냄새, 맛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부처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유추돼야 됩니다. 사사불공까지. 뭐냐? 대하는 모든 존재가 부처라면, 내 부모님이 부처고 내 가족이 부처라면, 대하는 그 부처님을 대하는 모든 작용을 불공이라고 대표합니다. 즉 그럼 내가 그 대상을 상대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부처님 받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눈앞에 대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부처님께 바치는, 좋은 것들을 부처님께 바치는 걸 불공 그러죠. 그래서 이 불공이라는 건 꼭 그런 바친다는 의미만을 넘어서서 즉 부처님을 대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불공이어야 된다. 부처님을 대상으로 한 행위여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사사 한번 볼까요? 일사자 궁금하셨죠? 저도 평생 궁금했습니다. 쓰긴 쓰는데 왜 저게 일일까? 근데 보면 이 일사자나 일사자, 역사사자, 뭐 관리할 때 이 리자, 사자 다 각골문 가서 보면요 다 하나예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조금씩 서로 변형되면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한다. 역사를 쓴다. 역사를 기록한다죠. 사관들을 말해요. 사관들. 원래는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 기록한다. 관리. 다 이게 하나였어요. 예전에 되게 중요한 일이 각골문에 글자 새기는 거죠. 그럼 그 글자의 내용은 뭐예요? 역사가. 내용을 가지고 보면 역사가 되고 새기는 것 자체로 보면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 공무원들이 하던 거예요. 새기고 하는 거. 뭐 제사 지낼 때마다 점을 칠 때마다 다 그걸 기록해 남기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좀 들으셨으면 요거는 잡아내셔야죠. 뭐죠? 이 삼지창은 손이요. 손. 자, 손하고 분리하세요. 뭘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손으로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손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글자 새기는 도구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 뭔가 좀 장식이 된 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장식이 좀 달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이걸 잡고 있는 이 모습이 역사사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지금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있는. 그럼 이게 기록이 그대로 역사가 되고 요 기록하는 행위들이 관리들이 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관리니 일이니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장식이 달린 펜을 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도구를 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항상 글자는 변형되죠. 의미가 나중에 추가돼요. 그런데 역사사자만 해도요. 자, 이런 도구를 가지고 역사책을 쓴다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죠? 역사라 모름지기 중을 잡고 써야 된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도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대표하는 말이 뭐죠? 공자님이 쓰신 역사서 춘추. 왜 춘추일까요? 이것도 대립해 보면 봄에는 온화지기, 상을 줘요. 만물을 살려주는 기운입니다. 추는요, 쑥살지기. 쭉정이는 쳐내고 알곡만 남기는 기운이 있어요. 살벌한 기운. 온화하게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준엄하게 꾸짖는. 그게 중에 딱 맞아야 된다. 왜 또 춘추냐? 살려주고 엄벌하고 심판하고 이래서 춘추인데요. 동시에 춘추는 낮과 밤의 길이가 딱 같은 춘분추분을 상징합니다. 중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릴 건 살리고 벌할 건 벌여야 돼요. 이게 춘추사관입니다. 요게 이제 또 이 춘추사관이
주변 동이족 같은 우리 민족 같은 주변 부족들을 무시했다고 해서 막 그죠? 이 사대주의 사관을 비판하는 분들이 신치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춘추 사관을 막 비방하는데 어느 한 면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춘추 사관 자체는 양심에 입각해서 준엄한 인간의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사자랑도 통합니다. 중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사자도 중을 잘 잡고 일을 해야겠죠. 이런 의미까지 나중에 더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이제 원래 한자는 이런 뜻이지만 뭔가 그 글자를 새기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육군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이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불상은 사는 뭐예요? 내가 이 육군을 다루는 행위들은 다 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경계들이 다 사실은 부처예요. 그 경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일 처리할지 그거는 항상 불공이라고 알고 처리해라. 불공 드린다고 생각하고 해라. 즉 부처님 앞에서 얼마나 깨어 있고 얼마나 그러면 그 올바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겠어요. 부처님을 상대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해라. 그래서 불은 지난 시간 했지만 자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범부 중생을 초월해서 천지팔도 사막 육바라밀이 기본값이 돼버린 존재. 늘 깨어 있고 늘 지혜롭고 늘 자비롭고 늘 공정하며 늘 성실한 그런 경지. 육바라밀의 경지, 사막의 경지. 그래서 항상 어리석지 않고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이 없고 지혜롭고 선정 항상 그 분노, 진의 마음이 없고 항상 고요하며 선정의 마음이며 탐욕을 항상 계율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탐진치에 반대되는 계정해의 존재를 지금 이 범부 중생을 벗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받았고요. 공은요, 공도 쉽습니다. 자, 사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뭘까요? 뭔지 모르지만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손이 있죠. 전서 보시면 대충 윤곽 잡히죠? 자, 뭐죠? 어떤 사람한테 두 손으로 물건을 공손하게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하면 요 한쪽만 하면요. 이게 함께 공자예요. 왜 함께 공자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두 손을 모아야 되니까. 이게 함께예요. 함께. 요 두 손이 함께 물건을 받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함께공. 두 손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손을 모아야 되는 문제예요. 꼭 내 두 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이 모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공자가 됐고요. 이 경우는 지금 받칠 공자입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누군가한테 바치는 모습. 이게 어떻게 됐냐? 물건이죠. 물건인데 보세요. 어떻게 지금의 공자가 됐냐? 손이죠. 요게 나중에 이어져 버려요. 이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손을 모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함께 공자가 된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육군을 써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일이고 그 일은 그 대상이 있겠죠. 대상은 사실은 공적경제의 작용이니까 부처고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사실은 공적경제의 작용대로 사막으로 일 처리해라 이겁니다. 그게 불공이에요. 불공이 별게 아니라 뭘 자꾸 바쳐야 되나? 그 모두를 사실은 이론상의 은혜로 보고 이론상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경계를 대한다고 보고 그 대하는 경계도 사실 이론상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갚는 행위가 결국은 사막이고요. 보은의 행위가 사막이고요. 항상 정신수양 깨어서 사리연구,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간해서 작업치사, 선이면 하고 악이면 하지 마는 거. 이게 온전한 불공이고 보은이죠.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이제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진정한 선이란 뭐냐? 참선은 결국은 이
공적영지를 각성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론상 법신물과 하나가 되는 게 선입니다. 자, 그래서 무시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 지난 시간에 또 없을 무자 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니까 지금 이 부분 어떻죠? 이 부분은 사람입니다. 그려볼까요? 사람이. 각골무는 그냥 이 정도예요. 각골무만 보면 더 제일 원형이에요. 뭐죠? 손에다가 저 인디언들이나 저기 뭐죠? 티벳이나 부탄 쪽 가면 이런 춤 추죠. 치렁치렁 뭘 자꾸 장식해가지고 춤추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거창하게 지금 뭐가 달렸어요. 지금 여기 이 정도 달린 게 아니라 어떻게 달렸죠? 요렇게 뭘 나무 목자 같이 이렇게 매달리게 지금 그렸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선을 하나씩 그어 볼까요? 이렇게 매달고 있고 이거는 지금 사라질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라질 망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없음의 의미로 쓰이게 됐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게 땅을 파고 이렇게 숨은 사람이죠. 도망망자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는 지금 의미를 강조하려고 붙은 것뿐이지 지금 원래는 지금 이 없을 무자에는 이 글자가 들어가진 않죠. 전서에서 굳이 이걸 넣었다는 거는 없어진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뿐입니다. 요 지금 이 치렁치렁 매달린 것들이 이 네 점이 된 거예요. 여기 매달렸던 것들, 요 점들 여섯 개가 지금 밑으로 뻗쳐 있죠. 요거를 네 개로 지금 요약한 겁니다. 이게 없을 무자예요. 지금 위에 사람이 이렇게 됐고요. 사람이 옆으로 누웠고 요렇게 뭔가 이렇게 매달린 것들이 치렁치렁 매달린 것들이 생략되고 정리되면서 이 없을 무자가 춤추다는 의미라는 게 있다는 게 지금 이 글자를 통해도 확인 가능해요. 예. 이게 춤출 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밑에 있는 이것들이 이 발이에요. 발을 그려놓으면은 춤추단 무자로 지금 씁니다. 무도회 무자, 무희. 그러니까 아예 춤출 무자로 씁니다. 발만 그려놓으면. 근데 지금 발을 안 그려놓고 발을 강조하지 않은 거죠. 발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람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상징하는 건 춤추는 동안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를 말합니다. 나를 잊고 춤을 추는 그 행위. 그래서 없을 무자, 없다는 의미로 쓰고 이쪽은 춤추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발을 더 추가해가지고. 요건 발바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발가락 3개랑 발바닥이 표현되죠. 이렇게 하면요. 손이요. 각골무는 간단해요. 손발만 일단 알아도 어느 글자를 보든지 손발이 보여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죠.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것 같아요. 내려갈 항자거든요. 이쪽은 언덕이죠. 이제 언덕부 아시죠? 옆에 있는 게 뭘까요? 발이요. 발바닥들. 언덕 내려오고 있는 발들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들을 그리는 게 지금 발들이 좀 한자들이 좀 어려워진 것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려진 발이 이렇게 막 멋있게 표현된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것도 저 무자도 이렇게 그냥 발이에요. 발바닥과 발가락. 자, 그래서 춤추는 행위를 강조할 때는 아예 춤출 무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춤추는 모습은 확실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춤추는 동안 뭐가 없어지냐? 예, 내가 없어진다. 무아지경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을 말하는. 춤추는데 완전히 몰입한 분은 자기를 잊은 것 같잖아요. 춤 아니라 연기도 그러잖아요. 와, 자기를 잊은 것 같다. 뭐죠? 운동, 예체능 다 어떤 운동에 몰입한 모습을 봤을 때 자기를 잊은 것 같죠. 승패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승패 따지고 이러면요, 이게 다 벌써 불안해요. 몰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에 몰입해가지고 나를 잊은 상태. 모라와 무아 상태. 예. 자, 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시간은 뭘로 계산할까요? 옛날부터 해시계죠, 해시계. 태양이 떠서 고도를 가지고 시간을 판단합니다. 지금 절기가 어떤 절기고 몇 시쯤인지 다 판단해. 1년 중에 어디쯤 와 있고 태양 고도 가지고 다 판단해요. 그러면 이 태양을 가지고 자, 요게 뭘까요? 요것만 아시면 이건 간단해요. 손이죠. 손은 이게 마디천자거든요.
손가락 마디 하나 가지고 요 길이를 가지고 모든 사물의 길이를 잰 거예요. 그래서 마디촌자예요. 촌. 한 3.3cm 해가지고 현재도 길이 재는 그 뭐 우리 센치나 미터 쓰듯이 씁니다. 촌. 몇 촌이다. 옛날 조선 문헌들 보면 다 길이를 몇 촌 이러죠. 자, 그런데 이 촌이라는 거는 꼭 이 마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는 행위도 말하고요. 또 한자는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글에서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한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시라는 데서는 뭐냐면 이걸로 뭔가 마디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있다. 시간을 재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길이 재듯이 시간을 재고 있다. 그래서 그 결국 뭐냐? 그러면 뭘 재는 거죠, 우리가? 태양이 쭉 떠서 지는 과정을 우리가 재야겠죠. 시시각각 재가지고 그걸 시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냐? 갈지자입니다. 갈지자는 원래 각골문에 이거예요. 뭐죠? 발. 이 선부터 발이 출발해서 가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는 건 여기서부터 자 출발 이겁니다. 한 걸음 딱 내딛는 이게 출발하는 걸 써놓은 글자로 표현해 놓은 게 갈지자예요. 그럼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뜻지자는 뭐죠? 요거 선비의 마음이 아니에요. 뜻지자가 뭐예요? 요 위에가 원래 갈지자예요. 마음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그 뜻은 어딘가로 마음이 가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입지를 해라. 이 얘기면요. 너 마음 뭐 하고 싶으냐? 목표를 정해라가 지혜예요. 목표를 향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이해되시죠? 지가 아니고 이 의는 어때요? 의는 마음에 소리가 난다죠. 마음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상태는 의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지? 의예요. 의. 중국집 지예요. 목표가 정해졌죠. 고 이거예요. 난 저리 간다. 마음이 갈 곳이 확정되면은 지예요. 확정이 안 되면 의예요. 이해되시죠? 온갖 망상도 다 의예요. 그래서 지는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입지할 때 입의라고 안 하죠. 뜻을 세워 이럴 때 의를 세워 그러면 뭐 온갖 망상이 서겠죠. 확립해봐 뜻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뭐에 너 삶의 목표를 둘 거야? 이걸 정해 이거예요. 입지는. 그래서 이것도 해가 가는 거예요. 해가 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 선비사자처럼 이런 마음이 지금 선비사자처럼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가 가는 길이를 해가 떠서 지는 데까지 길이를 다 재가지고 그걸로 시간을 삼은 거예요. 몇 시. 1시, 2시, 3시, 4시. 새벽 몇 시, 오후 몇 시, 오전 몇 시. 이해되시죠?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시. 여기다 말씀 원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 돼요. 그렇죠? 저만 낯선가요? 시요 시. 너무 멋지게 해석하신 거 아니죠? 여기에 말씀 원자만 넣으면 시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시, 한자 시. 이건 뭘까요? 말이 나가는 거, 말이 나가는 거를 잘 헤아려 가지고 거기에 어떤 무슨 운을 붙이고 해가지고 막 자수 있죠, 라인 맞추고 하는 거. 그럼 딱 멋진 말이 나오죠. 이게 시예요. 랩이 되고. 이게 랩 아니에요? 말이 이렇게 가는데 말이 이렇게 나가서 진행되는데 언어가 펼쳐지는데 다 그걸 다 잘 재가지고 알맞게 표현해낸다. 그게 시죠. 운율에 맞게 표현해낸다. 그렇죠? 네. 응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을 알면 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충 막 억지 해석을 하잖아요. 응용이 하나도 안 돼요. 벌써 저기 가면 또 응용이 안 돼요. 이거는 헤아린다예요. 그 일정한 리듬과 이런 운율을 헤아려 가지고 말을 하는 걸 시라고 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이 그냥 혼자 나가면 안 되고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해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뜨고 지는 거를 헤아리는 게 재 가지고 쓰는 게 시간입니다. 자, 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보면은 태양이 포인트죠. 결국 우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자, 이제 선까지 가볼게요. 무시선. 자, 한자는 이렇고요. 무시라는 거 결국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선이다. 이 얘기 뭐예요? 아니, 우리가 공적영지의 본체를 품고 공적영지의 그 작용, 펼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도 닦을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있나요? 매 순간 공적영지랑 함께하는데. 그래서 이 시라는 게 육군이 작용할 육군이 작용할 때는 육군을 잘 경영하는 게 선이요. 그 자체가 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자는 우리가 아는 그 참선이라는 건데, 선은 참선을 고정되게 앉아서 하는 선으로만 생각하면 무시선이 아니죠. 그렇죠. 무처선도 아니고 딱 시간 정해놓고 하는 선은 온전한 선이 아니죠. 그럼 선이 뭔지 한번 보고 무시선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선이란 한자는 뭘까요? 요게 옛날에요. 이렇게 하면은 제단이었어요. 제단. 제단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피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신한테 재물을 바치는 모습을 그려서 귀신 시로도 쓰고 뭐 제사 지낸다는 의미로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고급진 표현이 가능합니다. 고급지게 표현하면요, 선을 긋고 점을 찍으면 이게 하늘이란 뜻이에요. 선 이상,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온다는 식의 글자도 있어요. 꼭 제단의 모습을 갖춘 한자도 있는데요. 은총이 내려오는 모습의 한자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복이 내려온다.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어느 선 이상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서 이론상으로부터 뭔가 축복이 내린다는 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다 형이하학적인 풀이도 가능하고 형이상학적 풀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 형태의 글자가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자도 있고 이런 글자도 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제사 지낸다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 지내는 이것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는 집,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은 제사 지내는 집, 으뜸이 되는 집, 마루가 되는 집, 마루종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제사 지낸다는 의미로 글자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제사는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 옛날 이 선은 원래 제사 이름이에요. 제사. 봉선이라고 천자가 지내는 제사예요. 하늘에 단 봉. 점점 공간의 압박이 하늘에 단 봉. 이거는 흑토인데 그 흑토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땅에서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무럭무럭 만물이 잘 자라게. 이때의 이거는요, 마디천자는 헤아리다가 아니라 뭐겠어요? 손으로 그거를 잘 관리하는 모습이에요. 그 물건을 잘 손으로 잡고 받들고 관리하는 모습. 손을 써가지고. 즉 봉선은 하늘이 모든 생명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십사 하고 그 기도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후를 봉할 때도 이자를 쓰는 거는 제후들한테 너가 네 맡은 지역에서는 네가 손을 잘 써가지고 손을 잘 써서 잘 관리해가지고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게 관리해라 하고 주는 게 봉이에요. 그럼 봉건 시대 있죠? 봉한다 그래요. 어느 지역 제후로 봉해 주는 거예요. 그 봉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다 제후로 봉하다. 봉토, 영토를 주다. 봉토라고 하는 게 제후한테 떼주는 영토죠. 이런 의미로 씁니다. 자, 그래서 봉에 대비해서 선은 이게 하늘에 지는 제사였으면 산천에 지는 제사는 선이라고 했어요. 자, 더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죠. 자, 그러면 선은 땅에다 지내는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이렇게 은총을 내려주는, 아니면 제단에다가 물건을 바쳐서 뭔가 이렇게 피가 떨어지는 생생한 재물을 바치고 하는 제사인데, 지금 이거 같은 거예요. 요건 뭘까요? 각골문을 보면요, 느낌 오실지 모르겠어요. 요게 각골문입니다. 홑단자, 이거 홑단자죠? 하나단자인데, 하나단자인데 재밌는 건 입이 두 개라는 거. 물건을 두 개 그려놓는데 하나라고 한다는 거. 즉 이건 뭐예요? 하나로 합친 거예요. 막대기에다가 돌 묶어가지고요, 이걸로 던져가지고 짐승 잡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짐승 숫자에서도 이게 쓰여요. 그렇죠? 짐승 숫자 어떻게 쓰죠? 그렇죠? 이렇게 쓰죠.
요건 개고, 요건 뭘까요? 이거예요. 짐승 잡는 무기. 이 호딴자는 두 개의 돌멩이를 하나로 묶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 됐고, 이게 싸우는 도구, 무기가 됐기 때문에 전쟁 전자 어떻게 쓰죠? 그렇죠? 요건 뭐죠? 창이요. 이런 느낌의 창이에요. 창이 이렇게 된 거죠. 창과 사냥 도구. 이게 무기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싸울 전자는 무기들을 그려. 자, 그러면 이런 무기로 사냥 도구로 잡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제사라는 거 아시겠죠? 원래 선은. 그런데 불경이 들어왔네요. 다야나라는 이제 선의 그 인도식 표현을 불경으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음가가 비슷한 것 중에서 이걸 고른 거예요. 왜 이걸 골랐을까요? 굳이. 그 고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원래 글자는 그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낸다는 글자인데 뭘 봤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자, 볼시 이거는 또 볼시자로도 쓰시는 거 아시죠? 볼시. 왜냐하면 제사 지내고 하면서 영험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보인다. 귀신을 본다. 그래서 귀신시, 볼시 이렇게 씁니다.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아까 종갓집도 얘기했는데 종갓집에서 제사 지낼 때 3, 7일 이렇게 제계를 오래 해요. 3일 제계하고 또 7일 제계를 따로 해요. 하면서 몰아가요. 처음에는 가볍게 제계를 시작합니다. 뭐 행동거지 조심, 금기할 거 안 하기. 그 마지막은요 집중적으로 몰아갑니다. 돌아가신 분이 눈에 보일 때까지 몰입해요. 시각화 수련을 합니다. 이게 얘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사 지낸 날은 눈앞에 보일 정도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제사 안 하죠, 요즘. 근데 원래 그렇게 해요. 원식이. 그래서 보일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볼시자, 본다, 보인다, 볼시, 볼시 이렇게 씁니다. 지금 그럼 그런 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죠? 호딴자는 하나죠. 하나를 봐야 선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어디서 나온지. 자, 이원성을 보고 있으면 선이 아니에요. 둘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 모든 이원성이 본래 하나인 그 자리를 봐야 선이. 이해되시죠? 보다. 뭘 보냐? 하나인 걸 봐야 선이다. 그러니까 무시선. 어느 때고 이론상을 놓치지 않으면 선입니다. 그럼 이론상이라는 게 보세요. 이론상에서 진공에서 묘유가 나오고 이론상에서 무가 나오고 이건 대가 되고 이건 소의 세계. 자, 육군이 펼쳐지면 육군은 작은 거 쪼개진 거죠. 보는 건 냄새 맡는 게 아니고 냄새는 또 촉감이 아니고 다 쪼개져요. 각자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세계가 소의 세계예요. 각자라는 게 없는 한 덩어리인 세계가 대의 세계예요. 원래 이런 상만 있을 때는 대소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소의 세계가 펼쳐지니까 소의 반대되는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소유무가 펼쳐진다 하는 것은 현상계. 일체가 갈물이 돼서 대소유무 분별이 없다.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이 없다. 이론상의 세계.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육근이 작용할 때, 이거 여기는 육근이 작용을 안 할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무시선이 뭐예요, 결국? 무시선. 육근이 작용 안 할 때는요. 육근이 작용 안 할 때, 육근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육근이 작용할 때 보세요. 있어야 할 거는 뭐냐면 은혜 쪽이고요. 옳은 거고요. 은혜라는 게 이로움이죠. 이로운 쪽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건요. 그릇된 거고요. 해로움이요. 해로움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로움은 있어야 되고 해로움은 없어야 되고 시는 있어야 되고 그릇된 건 없어야 돼요.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그 육근이 작용할 때. 육근 작용 안 할 때는요. 없죠. 옳고 그름이. 원만 부족한 지공무사의 이론상만 있죠. 근데 이론상에 대조해가지고 육근이 작용할 때는 이론상에 맞춰서 옳은 건 있게 하고 그른 건 없게 해야죠. 그 고요함은 있게 하고 산란함은 없게 해야죠. 그릇된 건 없게 하고 또 지혜로운 건 있게 해야 되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육근이 작용할 때는 한마디로 그른 거, 해로운 거를 불의는 없어야 돼요. 원불견 이해해 주실 거예요. 불의는 없어야 돼요. 자, 정의는 있어야 돼요.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게 시인은 있게 하고 비해는 없게 하라는 겁니다. 육군이 작용했을 때는. 이게 동시선이에요. 육군이 작용했을 때, 작동했을 때의 선. 육군이 작동 안 할 때 그러면 선 안 하나요? 육군이 없을 때는 그냥 선 자체인데요. 정신이 오롯이 존재하는 게 이미 선인데요. 본래 선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잡념만 없으면 돼요. 다시 육군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만 막고 일심 그 한 마음만 있게 하면 돼요. 자, 원래 한 마음인 그 자리만 오롯이 존재하게 하고 잡념이 흔들어 놓지 않게 하면 이 정시선. 동시선은 육군이 굴러가는 동안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무시선까지 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왜? 늘 하나를 봐야 선입니다. 이론상을 보고 있어야 이 대자리를 늘 보고 있어야 정시선도 가능하고 동시선도 대자리를 늘 보고 있어야 움직이는 중에도 대자리를 파야 대조를 하죠. 자성반조라고 그래요. 자성을 늘 보고 있어야 내 행위가 빈지, 신지, 행지, 인지를 알죠. 일체가 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무처선 가볼게요. 뭐 다를 게 없죠. 예. 무도 아까 했고요. 없을 무아지경. 예. 그렇죠? 예. 모라의 경지에 들어가라. 그럼 천은요. 보이시죠? 호랑이? 호랑이. 여기는 지금 이것도 나눠놨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전선은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이빨, 요렇게 이빨. 예. 너무 멋을 내서 그렇지. 눈까지 그려보면 더 이상하네요. 안 그리면 못하네요. 자, 전설을 가지고 최대한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호랑이다. 네. 이걸 너무 멋있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된다. 너무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만 신경 쓰다 보면 원형을 잃어버린데 지금 호랑이에서 온 겁니다. 여기 이빨이에요, 이빨. 네. 자, 그래서 없다, 어디가 없다? 곳, 장소. 자, 중요한 건 이게 호랑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가 뭐였죠? 요거요. 지금 요거 뭐였죠?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다 사실은. 발바닥이 머무는 곳, 발바닥을 멈추고 앉아 있는 곳. 이걸 그린 거예요. 처. 근데 이 글자를 잘못 해석하면 발바닥을 멈추고 앉아 있는데 호랑이 나타나면 심각해지죠 상황이.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원저자의 의도를 읽어줘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그려놓고 뭘 받겠는가? 저기 가면 호랑이 있대. 이거. 장소 좀 알려줘. 어떤 장소가 궁금해요? 호랑이 어디 있는지.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죠. 이게 뭔지 아세요? 빌허자입니다. 허공, 합치면 허공이 돼요. 허공, 빌허, 텅빌 허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왜 호랑이가 있죠? 여기 또 이거 언덕 구자인데 호랑이 있는 언덕에 누가 있겠어요? 거기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가고 동물도 안 가고. 그 동물들 호랑이 본 적도 없는 동물들도요. 호랑이 모양만 봐도 막 자빠지잖아요. 소리만 들으면 막 오줌 싸고 신기하게 다 알고 있어요. 한 이론상의 작용이라 다 알고 있어요. 경계하라, 튀어라 이게 있어요. 그 호랑이 있는 언덕이 빌허자입니다. 텅 비어 있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지금 호랑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 어디 있대? 그러니까 장소 중에 상당히 꼭 알아야 될 장소. 왜냐면 거기 피해 가야 되니까. 비워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해해 보시면 한자가 더 이제 풍부하게 알아지실 거예요. 자, 선도 아까 말씀드렸죠? 선. 오직 이 하나인 자리를 보는 게 선이다. 오직 하나인 자리를 보는 게 선이다. 근데 재밌는 게요. 디자인이라는 게 이거 어떤 모양으로 나온 건지 아시죠? 지금 이게 지금 무기잖아요, 무기. 그럼 이렇게 무기가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기였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제 그 개견자 여기 강아지까지 한 마리 붙이면 뭔가 짐승을 무기로 잡는 거잖아요.
짐승 숫자 쓸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짐승 숫자는 이렇게 이게요. 결국은 이게 그냥 변형된 거예요. 디자인적으로요. 글자를 이런 거 좀 설명드리려고요. 이렇게 좀 멋있게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갑니다. 나중에 점점 조금씩 그림을 디자인을 그러다 보면 변형돼서 여기까지 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까지 온 다음에요. 그 전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예 도라에몽을 그려놨어요. 이것만 봐도 귀여운 동물이 떠오르게. 원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인데 사람이 하는 짓이 이렇다고요. 나중에 짐승수를 쓰다 보니까 짐승처럼 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게요. 나는 뭐 곰이다. 이렇게 짐승이다 하는 모습. 근데 실제로는 의미는 뭐라고요? 무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그냥 재미있으시라고 한자랑 친해지시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자, 무시선은 뭐였죠? 그러니까 육군이 있거나 없거나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항상 깨어서 정신 수양을 하고 있는 상태. 고요할 때도 그 접속이 또렷하고 움직일 때는 이론상과 접속돼 있기 때문에 이론상을 반조하고 대조해서 대조하다는 게 이론상에 담겨 있는 천지팔도의 진리랑 맞춰서 개정의 진리에 맞춰서 내 삶을 육군을 경영하는 겁니다. 완벽하죠. 그럼 동정이 완벽해지죠. 이게 동정이 하나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 무처선은요. 무시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죠. 원불교는. 근데 그 안에 왜냐하면 처도 다 들어있거든요. 아니 시간적으로 한 1초, 1분, 1초도 선이 아닌 게 없다 그러면 장소, 공간적으로 어딜 가든 선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선이라는 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시간성만 강조되면 그 치우쳐질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 처처불상이라고 했죠. 어느 곳에 있건 부처를 대하고 있는 거고 나는 부처를 상대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무시선의 요령과. 어느 곳에 있건 일심을 유지해야 되고 정의를 구현하고 불의를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무시선과 둘은 아니다. 다만 무시선을 공간적으로도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있건 어느 공간에 있건 선 못할 공간이 없다. 저는 지금 지하철에 갇혀서 거의 막 죽겠는데요. 거기서도 잡념을 배제하고 고요할 때는 잡념을 배제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움직일 때는 내가 뭔가 육군을 써야 할 때는 항상 불의를 배제하고 정의를 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무시선과 무처선 둘이 아니죠. 어느 공간에서도 무시선 해라 이겁니다. 사실. 어느 곳인들 이론상의 작용 아닌 데가 없는데 처처불상인데 어떻게 안 하느냐.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바로 동정이려 가죠. 동정이려. 예. 동정이려. 이거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동자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뭔 뜻인지는 힘력자 보고 좀 짐작은 하시죠. 힘쓰는 거다. 자, 힘력자가 여기서 뭐죠? 뭘까요,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글자가 좀 이상하죠. 힘력자보다.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예. 농기구. 농기구를요? 그럼 이 힘력자, 농기구를 어디서 써요? 밭에서요. 그럼 이게 뭐죠? 남자가 되죠. 힘을 밭에서 쓰고 있는 모습.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농사 짓고 있는 모습에서 온 겁니다. 밭에서 힘을 쓰는 모습. 그럼 이건 힘을 쓴다는 거예요. 뭔가 힘을 가한다. 이쪽은요. 무거울 중자죠.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이 글자 뜻은요. 이렇게 유추하시면 간단해요. 아무리 무거워도 어때요? 힘을 쓰면 움직인다. 무거운 거를 힘을 써서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힘쓰는 거는 아셨고, 자, 무거울 중자는 왜 이게 무거울 중자가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짐작 가능합니다. 요 밑에 흙토죠. 요 이거 사람 같지 않으세요? 이 쭈그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흙 위에 서 있고요. 사람이 흙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흙 위에 서 있다는 건 뭐가 좀 약간 이제 그 흙이 좀 모인 곳에 서 있다는 건데 흙이 뭉친 곳에 서 있다. 그런데 이 중간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자, 사람 몸에다가 뭘 잔뜩 묶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 지금 가방 메고 있는 거예요. 몸에다가 뭐를 되게 무거운 걸 지금 몸에 묶어서 뭐 돈이나 이런 걸 가득 묶고 있다든가
무거운 걸 묶고 있으니까 무겁죠. 예. 그렇죠? 그렇게 무거우니까 무거울 중자가 됐고요. 이게 지금 생략된 게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사람이고요. 그렇죠? 요거는 위아래 묶은 모습이고요. 여기는 짐이고요. 여기는 땅이고요. 됐죠? 땅 위에 서서 뭔가 몸에 무거운 거를 지금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 그런데 힘을 써서 움직여가는 모습. 그래서 육군이 힘을 쓰니까 돌아가죠. 육군이 작동되는. 뭔가 보이고 들리고, 오감이 변하고 생각, 감정이 변하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육군이 통한다 하는 거, 움직인다. 정은 어떨까요? 정. 자, 정도 보시면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볼까요? 요거 좀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요거? 또 손 있죠? 또 있죠? 잡았다 요놈 이 생각 안 드세요? 아, 너 이제 눈에 보이는구나. 물건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두 손이 뭔가 주고받고 있는 형상이란 거 아시죠? 두 손이 뭔가 주고받고 있어요. 이 글자 아세요? 받을 숫자? 이것도 보시면 유추 가능하겠죠. 이거예요. 이것도 손이에요. 이건 보통 배인데 배 같은 어떤 물건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받을 숫자예요. 이 줄 때 여기다가요 마음을 담아서 주면 뭐가 돼요? 사랑의 자가 돼요. 마음 주고받는 게 사랑이에요. 물건 주고받는다는 글자에다 마음 심자 보탠 게 지금 사랑의 자예요. 비슷해요,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변형이 조금씩 다르게 되고 있을 뿐이지 원형은 가면 똑같아요. 두 손이 지금 물건 하나 갖고 두 손이 여기서는 주고받는 모습인데 여기는 반대예요. 서로 뺏으려고 다투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다툴 쟁자잖아요. 전율이 흐르지 않으세요? 네. 저만 신나 있네. 재밌죠? 안 뺏기려고 서로 다툰다예요. 뭐 고요함에 다툰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이거는 단전입니다. 단전에서 이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거는 생자죠. 원래 생자인데 지금 생이랑 같아요. 근데 이 구부러진 선을 끊어서 굳이 표현하면 생자가 되고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핵으로 봐버리면 그냥 지금 풀을 청자가 되는 거예요. 생단이에요. 원래 풀을 청자는. 단전은 뭐냐? 그 단전이라는 게 원래 단전주 원불교도 하지만 여기 우물 같은 틀 있죠. 격자 안에 굴 파놓은 거예요. 굴 파놓은 거 안에서 주사 캐는 거예요. 주사란 빨간 돌멩이를 캐는 데서 온 거예요. 우리 몸속에도 굴 안에 빨간 돌멩이가 있다. 그게 단전이에요. 에너지 덩어리가 있다. 근데 원래는 주사 부적 쓸 때 쓰는 빨간 그 주사 돌멩이 캐는 겁니다. 즉 이게 상징하는 거냐면 자, 안에 있죠. 속에 드러나지 않고 어떤 씨알이 있는데 그게 땅을 뚫고 그 속에 있는 씨알이 밖으로 자기 모습을 펼쳐내는 거예요. 이거는 풀이에요. 각골문에서 이거 나오면 풀입니다. 위로 솟구치는 손이 아니고 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죠? 속에 있는 게 밖으로 자라서 드러난 거예요. 풀을 청자는 저 씨앗 속에 들어있던 자기 속에 있던 정보를요 밖으로 푸른 잎으로 드러낸 거예요. 속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풀을 청자. 그래서 자 여기다 앞에 마음 심자 더하면 뭐가 될까요? 왜 이게 감정 정자인지 아시겠죠? 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표현했잖아요. 그게 감정걸. 풀을 청자는 뭔가 저 땅 속에 있던 씨앗이 여기서 주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던 씨앗이 밖으로 파랗게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자란 거예요. 너무 풀어서 다툴 쟁자를 넣은 거는 푸름을 다투고 있으니까 더 풀어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푸르고 어제가 나와 경쟁한다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무한 경쟁. 더 풀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맑다, 고요하다까지 느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파란 하늘 보고 느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그 자라는 싹에서 나온 거지만 이 고요정자는 제가 볼 때
푸른 하늘이 점점 더 풀어지고 있는 거. 하늘을 보고 너무 맑다. 하늘에 막 한 점 구름 없이 푸른 하늘 보면 고요하죠. 거기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푸름을 다투고 있다. 고요하다. 그러니까 동정은 움직이다, 고요하다. 고요한 맑은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구름 한 점 어떤 움직임 없는 하늘. 이해되시죠?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쉬워서요. 일연은 일이죠. 예. 더 제가 드릴 말씀 없죠. 연은요. 자, 이게 또 사람이 있네요. 손을 딱 공손히 하고 있네요. 누군가 말을 하는 거에 공손하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같다. 같을 여자입니다. 누군가 말하는데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동의한다 이런 뜻. 나도 거기 따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의견 같아 이런. 그러니까 동정 이런 뭐예요? 그 육군이 움직이고 고요한 중에 고요해가지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 마치 고요함을 다투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태. 그 움직여서 아무리 무거운 것도 굴러가고 있는 이 상태. 육군이 굴러가건 육군이 고요하건 한결같다. 똑같다. 똑같이 뭐다? 선이다. 일체가 이론상의 작용이니까 한시 1분 1초도 선 아닌 게 없고 이론상의 작용 아닌 게 없어서 모두 이론상의 작용이란 점에서 똑같다. 이해되시죠? 한자도 알고 교리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